다만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봐주려고 했는데 관행과 여론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 느낌은 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까지 이렇게 봐줬어야 되는가? 예. 언론사가 알아서기였어요. 감옥에 안 갔으면 이재용 회장 백신 구하러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런 언론 프레임으로 참담한 심정이에요. 자, 2017년부터 4년 동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징역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요. 자, 이번 판결 결국 이제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를 생각해 보면 관행과 여론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 느낌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 재벌 총수한테 관행적으로 내려졌던 집행유예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관행을 깬 거는 진일보한 면이 있는데, 반면에 양형 자체는 뇌물공여라든가 횡령이라는 죄목을 생각하면 최소 양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최소가 4년이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더 내려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까지 이렇게 봐줬어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이 86억 원이다. 그리고 뇌물공여를 고려하면은 최소한 4년부터 10년 6개월 정도까지는 적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권고 사항입니다. 다수 논문을 보면요, 상당수 많은 판사님들이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십니다. 이거 벗어나면은 괜히 욕 먹잖아요. 양형 기준 따르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계시고요. 특히 횡령 배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약 94%까지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6%, 아주 희소한 예외인 거죠. 판결 자체는 독립적인 사법부 재판부의 몫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남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런 재벌 충수의 형사처벌이라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시장의 혼선도 벌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재벌 총수를 포함한 특권 계층도 불법의 경우 반드시 처벌당한다. 또 하나는 개인과 가문, 또 대기업 주식회사를 좀 구분하자는 겁니다. 네. 삼성이 이재용이 아닙니다. 이재용이 삼성이 아니고요.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하고, 또 이재용 회장과 삼성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판단을 두 가지를 좀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도 그렇고. 예. 요게 진전이 돼야 그 판결 이후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하나 이제 특별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수많은 재벌 총수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실형을 살다가도 특별 사면으로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건희 회장도 그러죠. 원포인트 특별 사면으로 받은 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특별 사면을 한다면 촛불 정권을 자임하는 것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다. 예. 근데 되게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말씀한 뭐 사면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예. 나올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우려된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법감시위원회, 이게 이제 재판부가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권고한 좀 이례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기업 지배 구조상으로 해결됐어야 될 문제를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장치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왜 이걸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하지 않고 삼성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하느냐, 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있긴 합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할 때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제쳐두고 외부 인사들 보고 과연 황제처럼 군림하는 최고 경영자 겸 오너를 견제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 거냐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같은 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이번에 재판부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준법 감시 시스템이란 건 모든 기업이 갖춰야 될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재벌 총수 일가 핵심 최고위층들은 다 치외법권이었죠. 그 삼성전자 굉장히 사장급 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본인이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갑자기 독일에다 이상한 회사에다 송금하고 말 사는데 돈을 쓰는 걸 알면서도, 미전실 사장급인데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뭐. 더 이상 의무를 안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를 제어하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삼성 그걸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험 정신에 입각해서 벌였던 파격에 불과한 거고 예외적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수의 불법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준법감시위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의 어떤 전반적인 보도 분위기는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꽤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군불대기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기 예. 때문에 두 가지 경험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2015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커멘트를 해야 되는 커멘테이터의 역할이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어떤 케이블 뉴스 전문 채널의 개건 해설위원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 게 고작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한마디 정도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범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우리 언론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또 하나가 이번 사태에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삼성의 수뇌부 조직 장충기 사장 문자가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기관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쩔쩔맵니까? 소극적 뇌물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 문자를 보면 예. 거기서 제일 취약했던 게 언론사 관계자들이었죠. 왜냐하면 목줄을 쥐고 있거든요. 광고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언론도 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한 범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번 선고 나자마자 오늘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옥에 안 갔으면 이재용 회장 백신 구하러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면서도. 물론 이제 이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검찰 공소장에 신문 칼럼을 요구하고 칼럼을 쓰면 그 신문에다 실어달라고 요구 이런 정황이 싹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굉장히 언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론사가 알아서 기었어요. 왜? 광고 때문에. 물론 이제 언론사의 재정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게 어떤 광고의 예. 유혹을 뭐 물리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그때 다 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